이 예제를 갖고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이제 다른 예제를 가지고 할게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혹시 이거 너무 번거롭다. 이거보다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룸 라이트하고 스테레오의 커맨드를 구현한다. 그쵸? 이 아이디어랑 지금 방법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요청자, 그러니까 실행자의 코드를 수정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디어는. 그러니까 얘의 코드에는 실제 그런 기능을 만들 필요는 원래 없었는데 통일시키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통일시켜 보면은 아까 그림에 봤을 때는 어떤 어떤 경우에는 on 메소드가 없는데 똑같은 의미의 on 메소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execute라는 메소드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그런 걸 만드는 거지. 그러면 바꾸려 그러면 요걸 또 바꿔야 돼. 그래서 클래스의 개수를 줄이려고 그러면 얘네들 다 없애고 이 룸 라이트에 방금 말한 것처럼 커맨드 기능을 넣는 거죠. 인터페이스 구현하든 어떻게든 이 룸 라이트, 에어컨, TV, 스테레오 등등이 똑같은 인터페이스 구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도록 만들면 얘네들을 직접 수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직접 수정하지 않고 얘도 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간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개수는 늘어나겠지만 얘네들 수정 안 하고 얘도 수정 안 하고 요것만 수정을 하면은 서로의 연결고리를 유연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게 나랑은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늘 매번마다 오프, 언 커맨드 저런 걸 다 만들린다고 생각하면은 저게 뭐야. 막 이런 개념이 드는데 결국에는 스테레오, 룸 라이트는 수정하기 싫고 이쪽 리모트 컨트롤은 유연하게 만들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런 애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 중간에 이런 애들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새로 추가해도 얘네들은 상관없잖아요. 양쪽 끝에 있는 애들은 상관이 없다. 그런 개념이고요. 이렇게 언두 기능을 만들기도 좋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실행에 대한 이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처럼 히스토리를 이렇게 스택 가지고 유지할 수도 있는데 테스트 프로그램 있나요? 자바에 보면 로깅하는 기능이 있어요. 로그 만드는 거. 그 로그 만드는 게 이제 자바 유틸의 로깅에 있는 게 있는데 로고를 하나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뭐 텍스트 파일이 됐든 콘솔이 됐든 이렇게 출력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설명드리면 그 로그 레벨들이 있어요. 여기 로깅 기능에는. 그럼 fine, finer, finest, info, off, severe, warning 뭐 이렇게 레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써서 로깅할 때 지금 로깅하고 있는 정보가 워닝 정보인지 아주 심각한 정보인지 뭐 그냥 일반 정보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지금 이 기능에서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다가 all 하면 모든 레벨의 로그를 다 기록해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로그를 어디다 할 건지는 이제 핸들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쓰는데 콘솔 핸들러가 있고 파일 핸들러가 있어요. 파일 핸들러는 로그를 어디다 저장하는 거야? 파일에다가. 그래서 command.log에다가 내 파일 정보, 그 로깅 정보들을 저장하겠다 라는 거고 이제 포매터, 로그 정보를 어떻게 기록하겠다. 그럼 심플 포매터라는 게 있어요. 얘도 임포트 하면 있고요. 심플 포매터라는 게 있고 얘도 로깅 안 했나? 예외 처리 해주고 뭐 문제가 있으니까 파일 오픈할 때 그래서 심플 포매터.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내가 원하는 로그를 만들고 싶다 좀 나오는 내용이 그럼 뭘 만들면 되겠어요? 요 포매터를 만드시면 되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나오겠죠? 레벨 핸들러. 그래서 이 핸들러는 모든 레벨을 처리하게 되겠고 이렇게. 그럼 핸들러를 여러 개 만들어서 뭐 심각한 레벨은 파일에다가 덜 심각한 거는 콘솔에다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파일들을 나눌 수 있고 레벨마다. 그래서 add 했어요. 그러면 실제 찍어봐야지. 요 로고를 생성하는 그거를 room light on command에다가 넣어보릴게요. 이게 get 로고라는 게 무슨 패턴일까요? 네? 멀티톤? 너무 어렵다. 멀티톤. 멀티톤이 아니고 하여튼 생성 패턴이죠. 생성 패턴이고 싱글톤 멀티톤? 그렇죠? 멀티톤. 뭐 여러 개의 로고들을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요 이름 아까도 요 이름 줬죠. command.class.getName 메인에서도 그러면 그 메인에서 생성됐던 객체랑 똑같은 객체를 줘요. 새로운 객체를 여기서 생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얘를 호출하면 그런 이름의 로고가 없으면 새로 만들어줘요. 있으면 이미 만들어 놓은 객체를 줘요. 그러면 우리가 했던 패턴 중에는 그 해시맵처럼 그런 게 되겠지. 해시맵을 이용한 도형이 얘기한 것처럼 멀티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가 on 할 때 on 해서 로고 이름이 대문자죠. 로고 점 뭐야? 로그 레벨 fine 요게 로그에다가 기록하는 거예요. 요 앞에 게 로그의 레벨. 그리고 뒤에가 어떤 추가가 되는 정보예요. 그러면 실행을 딱 해보면 한 다음에 얘를 리프레시 해보면 여기에 로그 파일 하나 생겼죠. 그 로그 파일을 열어보면 보인다. 4월 13, 2017, 3시 11분 30초 오후 room light on command execute 미세 light on. 미세가 뭐야? 그게 레벨 fine인가 봐요. fine의 한글 이름.
저거 한글화 작업한 사람 혼나야 돼, 좀. 미세가 뭐예요, 미세? fine은 미세? 오케이.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기록들을 여러분들이 이력들을 이렇게 이제 이 로그를 이용해서 그 실행될 때, 엑시큐트 할 때 할 수 있고, 또 지금 요 경우에서 write on command는 싱글톤으로 만드는 게 좋겠죠. 만약 여러 개의 write on 객체를 만드는데 안방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 그러니까 안방이 하나지만 그거를 조작하는 코맨드가 여러 개의 객체를 만들 필요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싱글톤으로 이제 가셔도 되는 내용이고. 자, 그러면 노트로 한번 다시 와서 이제 write on up command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커맨드를 생성해서 등록해 놓고 나중에 누군가가 실행하면 얘가 그 리시버가 그 실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이 리시버와 그 인보커 얘를 조금 띄워주는 거죠.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을 유지하고 싶다. 메소드 호출의 이력을 유지하고 싶으면 커맨드 패턴을 쓰면 좀 비교적 쉽게 그 메소드의 호출 이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커맨드 패턴을 통해서 늘 실행되니까 직접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기능을 거기다가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GUI 같은 경우에도 코드를 보면 보통 하나의 핸들러에서 처리자에서 이제 여러 개의 소스에 따라서 if, else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커맨드 패턴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그냥 여기 if, else 하는 게 아니라 이벤트 소스, get 소스 한 다음에 그거를 execute 하면 그냥 되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되게 요 핸들 코드를 되게 단순화시킬 수 있다. 라는 이점 커맨드 패턴이 있는데, 얘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면 이게 이제 메뉴 아이템을 눌러서 하려고 그런다? 힘들다. EL에 가시면 제가 올려놓은 그 zip 파일이 2개 있어요. 그래서 요 심플 GUI 먼저 보면서 그 GUI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요거 다운로드. 파일. import existing project archive 파일. 바탕화면. 열기. 요걸 한번 임포트 해보세요. 요거 가지고 한번 그 GUI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GUI 부분. 그래서 클래식 메소드부터 한번 봅시다. 클래식 메소드는 패턴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이 GUI 책 보면 나와 있는 예제대로 하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하게 됩니다. include 임포트 하고 했어야 다? 다운받아서 임포트해서 클래식 메소드 점 잡아. 그래서 실행을 하면 뽀로로 사진이 떠져요. 크롬 누르면 크롬으로 바뀌고, 여기서도 메뉴 누르면 뽀로로와 크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거 돼요? 안 되면 자바 fx 설치해야 돼. 이클립스에다. 그래야 이게 실행될 거예요.
자바 FX 예제 가지고 이제 설명드린 거니까. 하셨습니까? 진행이 될까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벤트 처리해야 되는 게 버튼 2개랑 메뉴 아이템 2개예요. 메뉴 아이템 2개. 그러면 여기에 보면 되게 간단해요. 예제가 간단해서 그런데 여기가 이제 보통 우리가 짜다 보면 여기에 들어간 내용이 되게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소스가 크롬 버튼이면 또는 소스가 크롬 초이스, 이건 메뉴겠죠. 그러면 셋 이미지를 크롬 이미지로, 그리고 이게 아니라 뽀로로 버튼이거나 뽀로로 초이스면 뽀로로 이미지를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전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버튼들마다 핸들러를 함수를 연결시켜 주고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있는 add 핸들러보다는 요거를 이렇게 if else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다가 커맨드 패턴을 쓰면 이런 코드가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그냥 잠깐 코드가 머리 아프다. 설명이 길어지는데. 자, 설명을 드릴게요. 이해 한번 해보세요. 커맨드 인터페이스는 execute 하나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커맨드 홀더라고 해서 커맨드들을 유지하고 그 커맨드를 실행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따로 있어요. 커맨드 홀더라는 게 커맨드를 유지할 수 있는 애예요. 그리고 버튼 커맨드 홀더라는 거를 만드는데 얘는 버튼을 상속받고 커맨드 홀더를 구현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메뉴 아이템 커맨드 홀더는 메뉴 아이템을 상속받고 커맨드 홀더를 하게 돼요. 왜냐하면 set on action 할 때 거기에 소스로 등록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에요. 그냥 일반 아무거나 우리가 set on action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기존 메뉴 아이템 대신에 얘를 쓰고 기존 버튼 대신에 요걸 쓰는 거예요. 버튼 커맨드 홀더를. 그래서 커맨드 패턴 메소드를 보시면은 아까와 달리 버튼이 아니라 메뉴 아이템 커맨드 홀더, 버튼 커맨드 홀더 이렇게 돼 있어요. 버튼들이 아니라. 얘네들은 버튼을 상속받으니까 버튼이 쓰이는데 그냥 쓰일 수 있죠. 그리고 메뉴 아이템이 쓰이는데 쓰일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또 커맨드 홀더라는 것을 구현하고 있으니까 메뉴 아이템 홀더랑 그 버튼 커맨드 홀더를 하나로 이어주게 되는 인터페이스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커맨드들은 이제 람다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클래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보면 on 버튼 light on command, light off command 이런 것들을 클래스로 정의했는데 되게 간단하니까 그냥 이렇게 람다로 제가 정의한 거예요. 클래스를 안 만들고. 그래서 밑에다가 이제
얘네들 커맨드를 등록시켜 놓고 이렇게 크롬 커맨드, 포롤 커맨드 버튼에도 그리고 여기 크롬 초이스 같은 데도 커맨드를 등록시켜 놓고 얘네들의 셋온 액션에서 함수들을 그 처리자를 등록시켜 놓으면 이제 여기서 get source하고 나오면은 홀더가 나오겠고 홀더들을 내가 등록해 놨으니까 홀더를 나오고 그 홀더에 get 커맨드를 불러서 그 커맨드에 execute를 하면 요 코드는 깔끔해지는 거죠. 이렇게 if else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등록되어 있는 거에 갖고 와서 execute만 하면 그냥 핸들 메소드는 간단해져요. 그러니까 이 핸들 메소드는 기계적으로 짜지는 거지. if else 없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요거 간단하게 만들자고 버튼 코맨드 홀더 만들어야 되지. 메뉴 아이템 만들어야 되지. 커맨드 홀더라는 인터페이스 만들어야 되니까 별로예요. 마음에 안 들어. 책이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좋아진다고 하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해시맵을 쓰는 거예요. 해시맵을 써서 특정 오브젝트와 그 오브젝트와 연결된 커맨드를 묶어주는 거예요. 묶어줘요. 그러면 크롬 버튼하고 크롬 커맨드가 연결되어 있고 크롬 메뉴 아이템하고 크롬 커맨드가 연결되어 있고 뽀로로 버튼하고 뽀로로 커맨드가 연결되어 있고 뽀로로 초이스하고 뽀로로 그 커맨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람다로 간단하게 정의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소스를 빼주고 나서 소스에서 갖고 와서 execute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더 깔끔하죠. 내가 볼 때. 그러니까 핸들은 늘 이렇게 짜버리고 내가 짜고 싶은 요 핸들 어떤 특정한 버튼이 이뤘을 때 하고 싶은 일들은 이런 식으로 커맨드로 작성하면 되게 깔끔해진다. 코드가. 그래서 똑같은 거네. 똑같은 거. 네. 그래서 어디였어? 그러니까 요런 기존에 했던 방법, 즉 요런 방법, 소스를 따져서 소스가 뭐냐에 따라서 여기다 코드를 잔뜩 넣고 SIF 하는 것보다 뭐 이것도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에 함수 만들고 이거 함수 만들어서 함수 부르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거에 모듈화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코드가 되게 지저분해져요. 같이 처리해야 된 소스들이 많고 그러면 요 부분은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자바 FX나 스윙 같은 데를 요 부분을 커맨드를 깔끔하게 하려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줘야 돼. 이렇게 만들면 또 이게 커맨드 패턴도 아니고 뭐 이상해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버튼에다가 커맨드 인터페이스 구현한 꼴이 돼버려요. 따로 떼어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홀더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기서 있는 것처럼 lookup handler라는 걸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replace conditional dispatcher with command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if, else if가 쫙 있어요. 이게 보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얘네들을 키로 해가지고 해시맵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얘네들은 커맨드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해시맵에다가 액션들을 등록해 놓고 요번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행동에서 끄집어내서 execute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코드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if else로 쫙 짜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그 커맨드 패턴을 이용하는데 그 커맨드 패턴에다가 해시맵 자료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아까처럼 만들면은 되게 깔끔하게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련의 if else를 지저분하게 막 코딩이 돼 있다. 그러면 얘를 깔끔하게 바꾸는 방법은 커맨드 패턴 플러스 해시맵을 쓰시면 쉽게 깔끔하게 코드를 이렇게 모듈화도 할 수 있고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이 else나 else if가 추가돼도 이 부분은 수정이 필요 없죠. 커맨드 패턴만 커맨드만 새로 만들고 등록만 시켜놓으면 되지. 그래서 이런 리팩토링 기능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두 개 만들어야 된대요. 그렇게 아시고 no 커맨드 더미 객체 그 활용할 줄 아셔야 되겠고 더미 객체. 그래서 너를 반환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짤 때 너를 전달하거나 너를 리턴되는 건 제일 삼가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널 검사해야 되잖아. 번거롭잖아.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프로그램 짜야 되는 거지. 그러려면 더미 객체라는 거 활용할 수가 있고 사이즈가 0인 리스트, 사이즈가 0인 스택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돼요. 더미 객체. 언두 기능. 언두 기능은 이제 이렇게 짤 수 있고 이 언두 기능들이 어떤 히스토리를 기억해야 될 수도 있다. 이게 속도다. 그 선풍기다. 그러면 예전에 돌아가던 속도가 뭔지를 기억해놔야 언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고 그 다음에 매크로 커맨드를 만들기 되게 쉬워요. 매크로 커맨드. 그래서 매크로 커맨드라는 거는 커맨드를 하나만 실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실행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커맨드를 만드는데 여기 보시면 요 인자도 잘 보세요. 인자도. 배열로 받아요. 그래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수나 하는 것보다는 배열을 받아서 그냥 여기는 이코로 해버리고 실행해버리고 그럼 어떨 때는 3개짜리 배열이 들어올 수도 있고 5개짜리가 들어올 수 있고 10개짜리가 들어올 수도 있죠. 물론 저거를 어레이 리스트 같은 걸로 만들어도 되겠지만 이제 배열로 만들어도 깔끔하고 됩니다. 물론 또 이것도 저거네. 뭐지? 그 점점점 가변 인자로 하면 이게 또 배열로 들어오죠. 그래서 이렇게 그 여러 개의 커맨드를 하나의 커맨드로 묶어서 실행하는 거를 매크로 커맨드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q, 요청 q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커맨드 객체들이 queue 뚝 들어오고 스레드는 한 3개, 4개 만들면 이 스레드가 하나 실행하고 나면 다시 가서 queue에서 하나 빼서 또 실행하고 또 실행합니다. 그 코드도 갖고 왔어요, 제가. 어딨냐. 요거. 스레드 집. 임포트. 여기에 보면 한번 코드는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분석해보고 시행해 보시면 나중에 화도가 있는데 스레드는 5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작업은 이메일 SMS 커맨드에서 작업을 넣었죠. 그럼 5개고 한 번 돌 때 2개 만드니까 작업은 몇 개야? 10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시작시키면은 저 풀이 이 잡에서 갖고 와서 5개 할당해서 실행하고 스레드가 종료되면 또 그 스레드에 가서 또 그 다음 5개를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면
스레드 1이 고생을 제일 많이 했네. 근데 그거는 이제 스레드가 어떻게 그 전환할지는 내가 예측을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스레드 1은 실행하고 또 가져서 지가 하자고 막 이렇게 이제 좀 달라지는 거죠. 어쨌든 스레드는 개가 있고 그 스레드들은 이 큐에 있는 그 작업들을 가져다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들, 뭐 코드도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래서 커맨드 패턴하고, 그러니까 이메일이라는 게 있고, 이메일은 중요하지 않고 이메일에 커맨드를 만들었고요. SMS에 커맨드를 만들었고, 이 스레드 풀에 가면 이 큐에다가 잡들을 넣어요. add job. 큐에다 잡을 넣고 스타트 하면은 큐가 empty가 될 때까지 뱅뱅 돕니다. 여기서는. 이 스타트는 큐가 empty일 때까지 계속 돌아. 그래서 큐가 empty가 되면 셧다운을 추루를 해놓고 다 죽여요. 그리고 이 스레드들은 어떻게 돼 있냐? 스레드들은 어디가 있어? 어디서 실험하지? thread pull, add job, start. 여기 워커라는 애는 샷다운이 아니면, 끝나지 않았으면 요 큐에 가서 커맨드를 가져다가 실행하고 있습니다. 실행하고 다 실행이 되면 이제 또 다시 가서 얘가 런이 되면 큐에 있는 것을 가서 가져오려고 그러죠. 셧다운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실행이 안 되죠. 얘가 인터럽트 되니까 스레드가 종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코드는 한번 예시로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그 요청들을 큐에 넣어가지고 실행하기가 편리해진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청 큐, 요청 로그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처럼 그 이력을 이렇게 그 로그에다 기록하는 것 말고도 스토어와 로드 메소드를 해가지고 그 요청 객체들을 그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로드해서 다시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어 로드를 통해서 저장되고 발생하면 로그에서 이 커맨드 객체들을 불러들여서 리두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커맨드 패턴은 요청하는 소스와 그것이 실행 객체들을 띄워놓기 위해서, 얘도 수정 않고 얘는 편리하게 만들고, 실행된 행위에 대해 언두 기능, 로그 기능을 필요할 때 쉽게 만들 수가 있고, 요청을 큐에 유지하고 나중에 실행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도 커맨드 패턴이 효과적입니다. 커맨드 인스턴스를 여러 객체들이 공유할 수 있고, 실행 시간에 커맨드와 리시버들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커맨드를 만들기도 쉽고, 매크로 커맨드를 만들 수도 있고, 그런 커맨드를 얼마나 지능적으로 만들어야 되냐. 단순 연결거래만 실제 연산 수행. 이 객체를 얼마나 만들어야 되냐. 언두 리드 기능. 다중 취소 재실행은 히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이 히스토리와 관련된 거는 다음 주에 실습할 때 한번 해볼 거예요. C++, 파이썬, 자바스크립트입니다. 그런데 C++ 잘하는 사람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요 리모트 컨트롤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어차피 다 참조 타입이니까 참조 타입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리모트 컨트롤, 이 C++에서는 요 타입을 어떤 타입으로 유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어떤 타입으로? 모르겠다.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데 얘를 그냥 흉내낸 거예요. 자바의 커맨드를. 그래서 얘를 execute를 0으로 해놨어요. 그러면 얘는 유지하는 게 C++에서는 커맨드 슬롯,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쵸? 얘는 앱스트랙트 클래스니까 이렇게가 선언이 안 돼. 그럼 포인터로 해야 돼. 포인터. 레퍼런스. 그럼 어떤 걸로 이 타입들을 유지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좋은 어떤 답이 있으면 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shared PTR로 우선 저는 만들어 봤는데 shared PTR 말고 저걸 shared PTR로 만들면 저 커맨드를 등록하는 곳이 또 복잡해져요. 그래서 C++에서 이제 그런 거가 있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그냥 갔다가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C++를 가니까 C++은 멤버 그러니까 클래스 C++에서 클래스가 다른 그러니까 한 객체가 다른 객체를 멤버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멤버로 갖고 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구현해요? 포인터로 구현해요? 아니면 그냥 구현해요? 레퍼런스로 구현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클래스 A가 있고 클래스 B가 있는데 얘는 A 타입을 유지해야 돼.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하는지 포인터로 하는 게 답인지 레퍼런스로?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거에 따라서는 얘는 레퍼런스는 무조건 생성자에서 초기화해줘야 되죠. 셋이 안 되더라고. 포인터로 하게 되면 이거는 관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역 변수를 주소를 넘겨버리면 그 지역 변수가 끝나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잖아. 그러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share PTR 쪽으로 간 거고 이렇게 되면 이건 또 그 카피할 때 또 그렇더라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C++에서 어떤 해수의 관계를 구현할 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지를 좀 아시는 분은 저한테 메일로 가르쳐 주세요. 제가 다음 학기에 C++를 한번 강의해 볼까. 저한테 분반을 줄지 모르겠는데 다음 학기에 이제 역학기 개설되잖아. 한번 해볼까 지금 C++를. 근데 이제 요즘에 요걸 하면서 막 C++ 공부해 보는데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해수의 관계를 C++에서 구현할 때 어떻게 하면 좋고 어떤 거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혹시 좀 아시면 중간고사 이후에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인터넷 뒤져봐도 잘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요걸 만들면서 요번에는 저게 애매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